오늘은 한글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주 사용하는 자간, 장평, 글자 크기,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이렇게 작성한 문서에서 글자 모양을 수정하려면 모양을 수정하려는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Alt L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입력한 텍스트를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Alt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각각 기능에 해당하는 단축키가 모두 표시됩니다. 기준 크기는 말 그대로 텍스트의 크기이고, 글꼴은 현재 서체, 장평은 글자의 좌우 폭을 장평이라고 하고,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합니다. 장평은 100%가 기준이고 자간은 0%가 기준으로 장평을 이렇게 90으로 줄이면은 글자의 좌우 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간을 이렇게 50으로 수정하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간은 기본적으로 0%를 사용하고, 우리가 보통 장평은 95%를 사용한다고 하고, Alt D를 누르면은 이렇게 장평만 텍스트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간격은 기본적으로 문단 모양이기 때문에 이때는 Alt T를 누르면은 이렇게 문단 모양이 나타나고, 줄간격은 기본적으로 이쪽에 보이는 간격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단 모양 대화 상자도 마찬가지로 Alt를 누르면은 각각 기능에 해당하는 단축키가 모두 표시가 되고, 정렬 방식도 여기서 선택을 해줄 수 있고, 흔히 들여쓰기라고 하는 이 여백도 문단 모양 대화 상자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자간, 장평, 줄간격을 수정하려면 어떤 단축키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평의 경우에는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J를 누르면은 장평이 줄어들고 K를 누르면은 장평이 늘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평 같은 경우에는 문서에서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않고 통일된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Alt Shift JK를 외우는 것보다 Alt L을 눌러가지고 이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가급적이면 장평 90에서 혹은 95를 설정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100 혹은 105 정도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장평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문서에서 90에서 95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글꼴에 따라서 90에서 95가 어울리는 글꼴이 있고 100에서 105가 어울리는 글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은 장평은 95 정도를 유지하면 HY 경고딕 혹은 HY 견명조를 사용할 때 가장 익숙하게 보는 글자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장평은 가급적이면 95에서 90 정도를 유지해주고, 자간은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 Shift를 누르고 W를 누르면은 이렇게 자간이 늘어나고, N을 누르면은 자간이 줄어듭니다. W를 꾹 누르고 있으면 자간이 늘어나고, N을 꾹 누르고 있으면 자간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lt L을 눌러서 나타나는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Alt P를 눌러주고 자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외울 때는 자간을 넓히는 단축키는 Alt Shift W인데 와이드로 외워주시고, 자간을 줄이는 단축키는 Alt Shift N인데 내로우로 외워주시면은 와이드 내로우로 여러분들이 연상하기 쉽게 외우실 수 있고, 글자 크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 Shift E를 눌러주면 이렇게 글자 크기가 늘어나고, R을 눌러주면은 글자 크기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간격을 조절하려면 여러분들이 줄간격을 조절하려는 문장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Alt Shift Z를 누르면은 줄간격이 늘어나고, A를 누르면은 줄간격이 줄어듭니다. 단축키들이 굉장히 간단한데,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AZ, ER, WN 이렇게 3개의 쌍을 외워두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간격을 조절하려다가 실수로 이렇게 R을 눌러가지고 글자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당황하지 마시고, Alt Shift는 꾹 눌러둔 상태에서 E를 눌러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주고, Z를 눌러서 줄간격을 조절해주고, 혹은 W를 눌러가지고 자간을 조절해주는 등 이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얼마든지 자간, 장평, 글자 크기 그리고 줄간격까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서를 작성할 때 하나의 상위 개요가 있고 그 밑에 하위 개요가 있을 때, 보통 상위 개요와 상위 개요 사이가 상위 개요와 하위 개요 사이보다 조금 더 넓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기 탭에서 문단 부호와 조판 부호를 같이 켜주고,
문서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꺾인 화살표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표시는 강제 줄바꿈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입력할 때 이렇게 엔터를 눌러서 입력하면은 강제 줄바꿈이 되면서 이러한 기호가 추가되는 것을 이 문단부와 조판부를 같이 켰을 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강제 줄바꿈을 했을 때 이 강제 줄바꿈된 하나의 줄 혹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쭉 입력했을 때 이렇게 강제 줄바꿈 되지 않고 쭉 텍스트가 입력된 상태에서 이 한 구획을 문단이라고 하는데, 문단 간격을 설정하면은 일일이 이런 식으로 줄 간격을 수정할 필요 없이 문단 간격 하나만으로도 상위 개요와 상위 개요 사이의 간격을 별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 현재 문서 상태는 전체의 줄 간격이 180으로 맞춰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위 개요에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Shift 엔터를 누르면은 강제 줄바꿈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문단으로 계획만 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Alt T를 누르면은 이렇게 문단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 문단 아래에 예를 들어서 10포인트 정도 간격을 준다라고 하고 Alt D를 누르면은 이렇게 상위 개요는 하위 개요와 간격이 변하지 않는데 상위 개요와 상위 개요 사이에는 간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런 식으로 문서를 수정을 해주고요. 여기도 Alt T를 눌러서 문단 아래에 10포인트를 추가를 해주고 문서를 확인해 보면 마찬가지로 상위 개요와 상위 개요 사이에는 별도의 간격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꺽쇠 표시가 된 화살표가 아니라 직선 아래로 된 화살표 표시가 되면은 이 전체가 하나의 문단으로 인식이 되고, 여기서 문단에서 줄바꿈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문장은 하나의 문단으로 인식되고, 따라서 이 문단과 이 문단 사이의 간격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기 전에는 하위 개요 앞에 들여쓰기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문단 간격을 적용한 텍스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상단의 눈금자 이 아래쪽에 보면은 나머지 줄 시작 위치라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만큼 적용을 해주면은 하위 개요에 들여쓰기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눈금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이런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은 단축키를 사용하고 또 문단 간격과 Shift 엔터를 이용해서 문단을 바꾸지 않고 줄바꿈만 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